이 노래가 결승곡이라고 그 말 한마디가 이날 스튜디오를 통째로 뒤흔들었다. 녹화장에 들어서던 관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낮게 소문이 돌고 있었다. 빈에서가 결승을 앞둔 마지막 무대에서 택한 노래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곡이라는 이야기였다. 단순히 고음이 화려해서 혹은 유명해서 회자되는 그런 곡이 아니었다. 잘못 건드리면 감정이 흐트러지고 한 소절만 삐끗해도 전체 무대의 서사가 무너지는 말 그대로 뭐 아니면 도의 승부수였다. 그래서였다. 누군가는 흥분으로 손을 떨었고 누군가는 설마 그 곡을 진짜 여기서 쓴다고 라며 불안한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봤다. 결승 직전 가장 안전해야 할 순간에 가장 위험한 카드를 꺼내든 소녀. 그 이름이 바로 빈에서였다. 조명이 완전히 켜지기도 전 객석 곳곳에서는 이미 웅성임이 일었다. 대형 전광판에 참가자들의 이름이 차례로 올라올 때마다 환호가 터졌지만 빈에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공기의 밀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꼿꼿이 허리를 세웠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라이브로 기록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묘한 양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사랑하는 참가자를 믿는 마음과 동시에 그 무모함이 불어 두려운 마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수시간 전부터 댓글이 폭발하고 있었다. 아니, 결승 코앞인데 왜 저 곡이야? 안정적으로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가야 해? 같은 반응부터 그래서 빈에서다. 판을 갈아엎겠다는 거다라는 응원까지 온갖 언어들이 모니터를 뒤덮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이 노래가 정말 결승곡이라고? 문제의 곡은 결코 화려한 기교를 뽐내는 노래가 아니었다. 시작부터 끝까지 감정을 조여야 했고 단 한 번이라도 과장되거나 억지스러운 구간이 나오면 곧바로 진정성이 깨져버리는 곡이었다. 절규하듯 울부짖으면서도 어딘가 끝까지 울음을 삼켜야 했고 고음을 치솟게 내지르면서도 그 안에 서늘한 공허를 함께 담아야 하는 구조였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곡을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가수의 과거와 상처, 지금의 두려움과 욕망까지 모두 끌어와서 한순간 안에 녹여내야 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곡의 감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허투루 통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곡 중 하나였다. 현역가왕 같은 서바이벌에서 그것도 결승 직전에 관문에서 불러야 할 곡으로는 누구도 쉽게 고르지 않을 곡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에서는 그 노래를 골랐다. 제작진이 건넨 여러 옵션 중 하나였는지 아니면 본인이 끝까지 고집해서 얻어낸 선택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곡을 택하는 순간부터 그녀의 결승 여정 역시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안락한 길, 준결승 마지막 무대답게 잘했다는 말을 듣고 무난히 통과하는 길 대신 한 번 잘못 디디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절벽 끝으로 스스로 걸어간 셈이었다. 그 배짱에 어떤 팬은 감탄했고 어떤 팬은 밤새 마음을 졸였다. 무대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뭔가 보여주려는 게 분명 있겠지 라는 기대가 뒤엉켜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침내 무대가 시작되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더니 공연장은 순식간에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숨소리 하나조차 크게 내기 조심스러운 정적. 모니터 불빛만이 여기저기서 희미하게 반짝일 뿐 누군가의 기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마치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속도에 맞춘 듯 천천히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파고들었다. 그 빛 한가운데 빈에서가 서 있었다. 현란한 장식도 눈에 띄는 액세서리도 없었다. 결승전을 앞둔 화려한 쇼의 무대라기보다는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배경은 비어있고 인물만 남아있는 그림이었다. 오직 검은 무대와 한 사람의 실루엣. 그 단순함이 오히려 관객들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다.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비춘 순간 시청자들은 화면 너머에서도 기묘한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울 것 같은 표정도 억지 미소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견디고 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비어있는 듯한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뒤엉켜 있었다. 할머니를 떠올리며 부르던 예전 무대, 유랑청춘이라는 곡으로 자신의 사연을 토해내던 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찬사와 악플을 동시에 맞닥뜨렸던 지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차분히 가라앉아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래서일까, 아직 전주도 나오지 않았는데 객석 곳곳에서는 이미 누군가의 목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전주가 흐르는 순간 객석에서는 짧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곡이 맞았다. 진짜 저걸 한다고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그 멜로디가 스튜디오 안을 채우자 팬들의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순간 찾아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을 것이다. 빈에서라면 첫 소절부터 감정을 내리꽂으며 절절함으로 스튜디오를 휘어잡을 거라고. 그런데 그녀는 정반대로 시작했다. 마치 비밀을 속삭이듯 숨이 닿을 듯 말 듯한 미세한 볼륨으로 첫 가사를 꺼내 놓은 것이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힘을 빼고 최대한 작게 부르는데도 이상하게 가사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공기를 흔드는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소리 자체의 결이 너무 섬세해서 오히려 귀가 저절로 집중되는 느낌이었다. 억지로 울먹이는 연기가 아니라 이미 다 울어버린 사람이 마지막 남은 말만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듯한 목소리. 그 한 줄로 스튜디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선곡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며 서로 떠들던 사람들조차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한 번이라도 더 오래 듣기 위해,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공간 안의 모든 시선이 무대 중앙으로 수렴해 들어갔다. 1절이 끝나갈 즈음, 첫 번째 클라이맥스라 부를 수 있는 지점이 다가왔다. 보통의 참가자라면 이때를 놓치지 않는다. 감정을 끌어올려 한번 폭발시키고 관객들의 박수를 끌어낸 다음 2절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구성. 그러나 빈에서는 또다시 상식을 거부했다. 누구나 여기서 소리를 치켜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녀는 오히려 더 낮게 내려갔다. 목소리를 조여 올리는 대신 꾹 눌러 담았고 터뜨리는 대신 끝까지 참았다. 마치 무대 위에서 울음을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물어뜯는 사람처럼 안간힘을 다해 감정을 감추려 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절제가 관객들의 가슴을 더 거칠게 파고들었다. 왜 이렇게 안 울려고 버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보는 이들 역시 거기에 따라 함께 울음을 삼키게 된 것이다. 심사위원석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해갔다. 처음에는 프로답게 팔짱을 낀 채 표정을 숨기고 있던 심사위원들이 어느새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앞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한 사람은 입술을 꽉 깨문 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냉정한 평가자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한 명의 관객으로서 순수한 놀라움이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이며 자신에게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추스르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채점표를 든 심사위원이 아니었다. 그 순간만큼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무대를 목격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목격자였다. 2절이 시작되면서 빈에서의 목소리는 조금씩 결을 바꾸기 시작했다. 여전히 과장되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실리는 무게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앞서 눌러 담아두었던 상처와 두려움이 서서히 표면으로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가사 속에 숨어있던 문장들이 그녀의 지난 시간과 겹쳐지며 노래는 어느새 한 소녀의 고백으로 변해 있었다. 화면에는 예전의 할머니를 떠올리며 눈을 붉히던 그 아이가 겹쳐 보였고 유랑청춘이라는 곡으로 나는 더 이상 불쌍한 애가 아니다 라고 외치던 장면들이 겹쳐 지나갔다. 이번에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말없이 오직 눈빛과 호흡과 떨림으로만 전달되고 있었다. 모두가 기다리던 진짜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긴 호흡을 마치며 그녀가 한 번 숨을 들이켰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객석은 직감했다. 이제 온다. 이 한 번의 폭발을 위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참아온 것이라는 걸. 다음 순간 빈에서의 목소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결로 스튜디오를 가르며 튀어올랐다.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었다. 앞서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나와 노래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 방금 전까지는 버티고 견디는 사람의 노래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무너져버린 사람의 절규였다. 그러면서도 음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리듬은 한치도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았다. 기술과 감정이 동시에 극한까지 밀려 올라간 드문 순간이었다. 그 찰나, 객석은 흔들렸다. 누군가는 양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이미 흘러내리기 시작한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무대를 바라보았다. 고음의 높이 때문이 아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무대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잘 불렀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빈에서는 이날 노래의 구조 자체를 다시 쓰고 있었다. 전형적인 결승 전용 무대가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시작과 중간, 결말의 감정선을 끝까지 설계해 관객을 끌고 갔다.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이 곡에 빌려 새로 써 내려간 것이다. 클라이맥스가 지나갈수록 조명은 점점 더 밝아졌지만 이상하게도 무대 위에 그녀는 더 외롭게 보였다. 모든 시선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혼자 서 있는 사람처럼. 마지막 한 호흡을 밀어 올릴 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치솟았다가도 곧바로 부서질 듯 약해졌다. 강과 약, 밝음과 어둠이 극단적으로 교차하는 그 순간, 듣는 이들의 가슴은 마구 찢기듯 흔들렸다. 누군가는 속으로 이대로 끝나지 말라고 빌었고, 또 누군가는 이 장면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무대 위의 시간은 잔인하게도 정해진 길을 따라 마지막 소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아직 노래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심사위원석 한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처음에는 카메라가 잡지 못했지만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었다. 이어 다른 심사위원이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또 한 명 마치 누군가 신호를 보낸 것도 아닌데 단 몇 초 만에 그 거대한 반원형 책상 뒤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12인 심사위원 전원 기립. 점수판이 열리기도 전, 코멘트 한마디가 나오기도 전, 이미 그 무대에 대한 답이 내려져 버린 순간이었다. 관객석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환호가 터져나왔다. 탄성, 박수, 울음, 웃음이 뒤섞여 스튜디오는 더 이상 방송 녹화장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이야기에 사로잡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호흡을 내뱉는 거대한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보통은 무대가 끝난 뒤 몇 초의 여운이 흐르고 그때야 박수가 터진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아직 마지막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이미 심사위원들은 평가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서 있었고 객석 역시 그 기류에 이끌려 폭발하듯 반응하고 있었다. 그들이 일어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 무대를 숫자로만 평가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채점표를 들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용기와 진심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 무대가, 왜 이 위험한 선곡이 이런 기적 같은 장면을 만들어냈을까? 표면적으로는 완성도 높은 가창력, 흔들림 없는 음정, 섬세한 감정 표현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빈에서는 이날 위험한 곡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위험을 정면으로 끌어안았다.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감정선을 숨기지 않았고 가장 흔들리기 쉬운 구간에서 오히려 가장 솔직한 소리를 꺼냈다.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위험을 지운 것이 아니라 위험을 통째로 안고 그대로 무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심사위원들이 전원 기립을 선택한 이유는 매끈한 완벽함 때문이 아니었다. 완벽함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적인 떨림과 진정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래가 끝난 뒤 스튜디오는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다. 환호가 잦아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크고 뜨거운 감정이 폭발한 뒤 찾아오는 묘한 허탈함과 여운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빈에서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담담해 보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작은 떨림마저 방금 전 무대의 연장선처럼 느껴졌다. 억지 연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낸 사람에게 남는 자연스러운 후유증처럼. 심사위원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는 웃으면서도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이는 마이크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객석에서는 곳곳에서 빈에서를 부르는 목소리가 연달아 터져나왔다. 처음에 선곡을 걱정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알고 있었다. 이 무대를 전설로 만든 건 바로 그 위험한 선곡이었다는 사실을. 무대 전에는 무모해 보였다. 무대 중에는 아슬아슬해 보였다. 그러나 무대가 끝난 뒤 모두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 무모함, 그 아슬아슬함, 심지어 흔들리는 듯 보이던 순간들까지도 모두 진짜였기 때문에 그래서 더 깊이 가슴을 울렸다는 것. 빈에서는 이날 단순히 결승전에 갈 만한 참가자라는 걸 증명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결승 무대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기준 자체를 바꿔버렸다. 화려한 무대 장치, 안정적인 선곡, 계산된 전략만이 결승답다고 믿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상처와 두려움, 떨림과 용기를 있는 그대로 들고 나와 가장 위태로운 선 위를 걸어가며 오히려 그 누구보다 강한 무대를 완성해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었다. 이 노래가 결승곡이라고. 그 질문은 처음엔 의심에서 시작됐지만 무대가 끝난 뒤에는 감탄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 이 정도면 이 노래야말로 결승곡이지. 12인 심사위원 전원 기립이라는 전례 없는 장면은 단지 한 참가자의 인기나 화제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판을 뒤집어 버린 한수, 그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조용히 숨을 골라 내려오던 한 소녀가 있었다. 이름 석자, 빈에서. 그날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 박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진심을 알아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내지른 답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실제 방송이나 인물과는 무관한 오락을 위한 창작 스토리임을 밝힌다. 모든 설정과 장면은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실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참가자를 비방하거나 특정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읽는 잠깐의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과 설렘이 더해졌기를 바란다.